저희 자유한국당의 법관을 거친 의원이 5분이 있습니다. 옆에 계시는 이주영 부의장님, 저, 그럼 여상규 법사위원장님, 홍일표 상가위원장님, 나경원 원내대표 이렇게 있습니다. 작금의 이 법원 사태를 보고 저희들이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의견을 모아서 성명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체적 사법 난국을 야기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삼권 분립과 사법부의 독립 및 중립성은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원칙입니다. 정치권이나 외부에서는 틈만 나면 사법부를 조종해서 권력을 더 공고히 하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사법부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모습을 견지하며 흔들려서는 안 되는 최후의 보루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사법부는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스스로 독립성과 중립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추천 과정을 보면 이념 편향적이고 중립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법 투성이인 사람들을 계속 추천하고 있습니다. 우리법연구회와 민변 출신,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이른바 우민국 출신이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사법부의 현실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노정희 박정화 대법관, 유남석 헌법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김선수 대법관, 이석대 헌법재판관은 민변 회장, 김기영 헌법재판관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는 국제인권법 출신입니다. 특히 위장전입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라는 무거운 유죄를 선고했었던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는 자신이 심각한 위장전입으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불발기였지만은 사퇴하지 않은 채 버티고 있습니다. 불법을 저질렀어도 자기 편이라면 용납하는 모습에 법원의 중립성 자체가 심각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세간에서는 재판도 받기 전에 담당 판사의 출신이 우리 법이냐 국제인권법은 아닌지 확인부터 한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석태 재판관과 김기영 재판관은 후보 추천 과정에서 인사거래를 통한 교차 추천 의혹까지 제기되었습니다. 또 과거 자신의 내석 판사였던 현재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통해서 청와대와 교감하고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알지도 못한다는 이석대 재판관을 지명할 수가 있었겠는가 하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코드 인사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사법부와 행정부가 한통속이 되어서 삼권 분립을 파괴하고 헌법을 유린하는 사태입니다. 몰래 하면 범죄이고 대놓고 하면 정의인 것입니까?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많은 법관들이 모인 가운데 노골적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듯한 모욕적인 발언을 했음에도 대법원장은 아무 반박도 하지 못한 채 수행하는 듯한 저자세를 보였습니다. 치욕도 이런 치욕이 없습니다. 이런 대법원장이 어떻게 사법부의 독립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김 대법원장은 정부의 일자리 통계 왜곡을 위한 단기 일자리 사업도 적극 시행했습니다. 대법원이 기재부의 요청을 전국법원에 하달하는 듯한 모양새에 법원 내부에서조차 사법부가 행정부의 신여를 자처한 꼴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또한 대법원장이 임명한 조사단이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 처벌할 사안이 아니라고 하자 강제로 컴퓨터를 열고 검찰까지 끌어들였습니다. 6개월간 50여 명에 가까운 검사가 투입되어 법원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계속 영장이 기각되자 영장 판사마저 추가 교체하여 검찰 출신 영장 판사까지 투입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김명수 대법원장은 왜 이렇게 구속시키는 것에 집착하는 것입니까? 수사는 불구속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고
법원은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법리에 의해서 판단하는 기구입니다. 어떻게든 구속시켜서 유죄인 것처럼 보여주려는 행태는 즉각 중지되어야 합니다. 압수수색영장 발부 건수도 올 상반기에만 무려 10만 4,981건으로 작년의 같은 기간에 비교해서 20% 가까이나 늘었고 사상 처음으로 6개월 만에 10만 건이 넘었습니다. 휴일을 제외하면 우리 국민들은 매일 167건의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는 압수수색공화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무분별하고 과도한 적폐청산 수사에 법원이 제동을 걸기는커녕 적극 호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자살하는 불행한 일들도 압수수색영장의 남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국민의 인권을 지켜주는 사법부의 모습입니까? 검찰의 막무가내식 영장 청구를 견제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정당성을 부여하여 맞장구를 친 것으로 사법부의 책임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 눈치를 보는 것을 넘어서 편가르기에 앞장서는 대법원장을 의식했기 때문인지 판사들의 정치화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전국 법관대표회의는 우민국 출신이 좌지우지할 뿐만 아니라 운영 행태를 보면 적석에서 안건을 채택해서 정족수도 부족한 상태에서 통과시키기까지 합니다. 전국 법관회의의 이념성과 대표성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법리와 증거로 판단해야 하는 판사들이 정치 사건의 한가운데에 서 있음에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묵인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다 못해서 존경받는 원로 법조인들까지 나섰습니다. 전직 대법관 5분, 전직 헌법재판관 1분 등 변호사 200여 분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법관을 비롯한 사법부의 원로들이 대법원장의 사퇴를 이렇게 대규모로 촉구한 것은 사법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야말로 총체적 사법 난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검찰의 눈치를 보는 법원, 청와대의 눈치를 보는 대법원장의 행태에 사법부 불신은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이대로 가면 사법부의 독립과 중립성은 결코 지켜지지 않으며 중립성이 깨진 법원은 불복과 저항을 불러와 결국 사법붕괴로 이어질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10수년 이상을 대한민국의 판사로 봉직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 판사 출신 의원들은 가급적 사법부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과 중립성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제해왔지만은 안으로부터 스스로 무너져가는 현재의 사법부 상황을 그대로 도저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이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있습니다. 옛말에 가시 무거우면 목이 부러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법원장이라는 막강한 자리가 감당이 안 되면 나라도 불행이지만 본인도 불행입니다. 더 늦기 전에 국민 앞에 지난 잘못을 사과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회의원 이주영, 주호영, 여상규, 홍일표. 예, 뭐